내면 아이에 대해서 의식하는 삶과 그 다음에 회피하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또 우리는 왜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아닌 척 회피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또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내면 아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의식하는 삶과 회피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성장학교 이 8주 과정에 보면은 내면 아이 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면 아이에게 말 걸기라는 장이 있어요. 마음성장학교 53쪽, 53, 54쪽인데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면 아이에게 말 걸기 거기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내면 아이에게 말 걸기.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시절, 홀로 심리학 책을 읽으며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내 안에 자라지 않은 아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또 읽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외로운 것은 내 안에 어린아이가 외롭기 때문이구나. 지금 내가 외로운 것은 내 안에 내면 아이가 외롭기 때문이구나. 여러분도 요즘 가끔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시나요? 네, 내면 아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이제 내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내면 아이 상처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나이며 내가 외면하던 나라는 말에 울음이 나왔습니다. 거부당하고 비난받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부모라 해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거부당하고 비난받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부모라 해도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인품이 훌륭하고 학벌도 좋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나친 기대를 표현하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경험들, 가난한 환경, 부모님의 직업, 성품,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기억 또는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 시절에 경험한 아픈 기억으로 다시는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내면 아이를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자, 많은 어른들이 내면 아이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면 아이를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는 건 고통받고 슬퍼하고 외로웠던 그 과거의 어떤 시절을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는 마땅히 즐길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마땅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의식들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잘해야만 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건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제약들이 많아져요. 자기 제약이 많아진다는 건 성장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자유롭게 사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 굉장히 냉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굉장히 많이 통제하게 되니까 감정도 통제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들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말들이 실수가 되어서 나올까 하는 불안 때문에 자기를 많이 통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타인들과의 깊은 인간관계, 내면을 털어놓는 그런 자유로운 대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냉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점점 굳어지고. 근데 이제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이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업을 해나가는 중에 우리가 너무나 견고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나는 외로운 아이, 나는 부족한 아이, 나는 노력해야 되는 아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 뭐 이런 내면의 그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걸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한 것을 밖으로 말할 수 없고 또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들이 또 나타나기도 해요. 저항하는 거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다 보면 위험해질지도 몰라. 지금껏 그나마 쌓아 올린 이 안전한 삶이 위태로워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막 몸이 아프게 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면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우리가 잘 돌봐주고 치료해 줬잖아요. 그죠? 우리의 내면 아이가 변화된 삶, 이미 변화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어린 시절에 나약했던 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변화된 삶인데, 그 변화된 삶 안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풍부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 자녀에게 정말 판단 분별 없는 그런 존중의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그 불쌍하고 연약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그 아이가 있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이뤄놓은 그 고통의 시간이든지 어려움의 시간이었든지 외로운 시간이었든지 그 시간을 통과해서 이뤄놓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변화를 하려고 하지만 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좋은 부모가 한번 돼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옆집에 어떤 초등학생이 또는 어떤 중학생이 당신이 겪었던 그와 같은 시절 속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들 천사가 갑자기 또 어린아이 같이 막,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천사가 되세요. 천사가 되셔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안아주고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도와주고 뭐 다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과거에 못 해줬던 거, 그리고 과거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는 화가 나기까지 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 시간으로 가서 나를 돌봐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몸에 감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삶에서 계속 일어나겠죠. 근데 의식하게 되면은, 나는 그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선생님이 뭐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만히 느껴보시고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서 몸으로 그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기도 할 거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면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와요. 너가 이제는 그걸 견딜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없다면 내면에서 신호가 오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겠죠. 계속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근데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끌어안는 시간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아마 신호가 올 거예요. 우울해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자꾸 내면에서 어떤 소리가 나에게, 지금 좀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때?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다르게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 신호에 맞춰서 삶의 방식을 조금 더 용기 있게 바꿔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거기 그때 그 시간으로 가서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잘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억압해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그런 시간 속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느껴도 괜찮고요. 또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인형을 갖다 놓고 이런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감정들을 느끼는 게 결국에는 내면 아이를 의식했다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쉽지만 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겠죠. 우리는 상상으로도 그러니까 생각으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아주 오랫동안,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아주 오랫동안 그 감정을 몸에 저장시켜 갖고 다니면서,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 아, 이와 같은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야 라고 자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인가? 실제로 저 사람이 위험한가? 이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던지면서 그렇다면 나는 위험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함을 느끼지? 왜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지? 왜 이렇게 갑자기 삶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느끼는 걸까?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진실인지. 네, 어린 꼬마한테는 내면의 아이에게는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막 공포와 불안, 막 떨림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의식을 좀 깨워서 아, 이게 진실인가? 저 사람이 정말 그 과거에 내 기억 속에 무서운 어른과 똑같은가? 라고 물어봤을 땐 여지없이 거짓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의식하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회피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편리하고 좋다라는 그 습관적인 삶의 그 패턴 속에서 아, 그것이 더 편리해. 뭐 그딴 거를 알아서 뭐해. 그런 거 다시 생각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 냉담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냉담한 것처럼 슬픈 게 없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또 슬퍼할 수 있을 때 또 마음껏 슬퍼하고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여러분 중에 그 배우자와 깊은 대화가 좀 어렵다.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가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낯선 사람이랑도 내 깊은 내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스스로가 깊은 대화가 좀 어려운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거 왜 깊은 대화가 왜 어렵죠? 바로 이 내면 아이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나의 깊은 내면에 대해서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사랑이 좀 얕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얕고 그러면은 깊은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왜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그 얕음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과 그리고 내가 겉으로 자기는 이제 포장이라고들 많이들 하시죠. 포장 또는 가면. 내 가면을 쓰고 있는 나와 진실된 내가 그 괴리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 아마도 이 모든 게 다 밝혀져서 사람들이 그나마 이만큼 좋아하는데 그것도 없어질지 몰라.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깊은 대화를 좀 의도적으로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얘기를 하다가 뒤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깊은 대화를 정말 나누고 싶다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 깊은 대화가 안 된다라고 그런 말이 올라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대화를 스스로 먼저 시도해 보는 거죠. 먼저 시도해 보다 보면은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대화를 또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 성과를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에는 과거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기억이 난다 해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애써 지워버리거나 마음 깊은 곳을 봉인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깊숙이, 더 단단하게 가둬둡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는 자신의 잘못으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홀로 외로움에 떠는 내면의 어린아이가 만들어집니다. 외면당한 내면아이는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삶의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내면의 상처와 고통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안, 공허, 외로움, 무기력 등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은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중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내면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알아줄 때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충분히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 내면아이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뿐입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승인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인정과 승인, 뭐 칭찬,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중요한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되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근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와의 연결이 깊이 연결되다 보면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인정과 칭찬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뭔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충족시켜 주면서 그렇게 이제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좋은 엄마,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보듯 나를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돌보기 시작하면 나와의 연결이 깊이 연결되고, 그러면 내면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안전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때요, 여러분? 친해지고 싶겠죠? 주변에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의 내면 아이와 친해지는 것. 그 첫 번째는 내면 아이를 의식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들을 내가 이제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지나온 시절에 느꼈던 감정을, 그리고 알잖아요.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감정이야 라는 그런 감정을 내가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좋은 어른의 역할을, 좋은 엄마의 역할을 해줄 때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내면 아이가 인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채울 때가 비로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걸 조금 보충 설명하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견디고 자기를 저렇게 잘 지키면서 정말 괴물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괴물이 되지 않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자기를 지켜내셨을까? 정말 감동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내면 아이를 돌보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회피하는 삶을 살면서 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나의 생존, 그리고 그 생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아름답게 지키고 키워나가는데 이제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그런데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여유의 시간이 생기고 이러면 그 내면 아이가 느닷없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울해지고 막 슬퍼지고 기뻐지고 화가 막 나기도 하고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정말 너무 고생해가지고 고장났나 봐. 이럴 수 있는데 고장난 게 아니라 비로소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키워나갈 힘이 너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 어때?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낯선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 되게 기쁘고 행복하지 않나요? 호기심도 막 생기고. 낯선 누군가랑 똑같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낯선 누군가와 데이트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가지씩 알아질 때마다 너 그렇게 슬펐어?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난 왜 모르는 척 살았을까? 어머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기와의 대화를 정말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너 그렇게 슬펐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 내가 뭘 해주면 돼? 우리 이번 주에는 같이 뭘 할까? 그래서 자기와 같이 데이트를 즐기는 이 굉장히 좋은 내면의 상처 치료 방법이에요. 그림책 한 권 얘기할까요? 그림책? 네. 그림책을 준비를 하면 좋은데, 그림책 준비는 안 했어요. 네. 여러분이 찾아서 보세요. 그게 또 그림책 작가나 출판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할 그림책은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림책 아시죠?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림책에 보면은 그 웬믹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웬믹은 나무로 깎은 인형, 나무 인형들이에요. 그 나무 인형들이 사는 마을인데 그 웬믹 그 나무 마을에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있고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제 나무 인형이 있어요. 그 나무 인형이 사는 웬믹 나라에서는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별표를 붙여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서 잘하는 거예요. 멋있고 빛나고 잘하는 거에는 별표. 그리고 못나고 못나고 밉고 그다음에 못하는 거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못하는 거는 점표를 붙여줘요. 이 펀치넬로는 온몸이 점으로 가득 찼어요. 검정색 점으로 막 덕지덕지 그냥 점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어느 날 펀치넬로가 뭘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실패해요. 그럼 실패했다고 또 점표.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넘어졌다고 또 점표. 진짜 너무 끔찍한 나라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그 책을 읽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애들에게 막 이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점표를 붙여주고 넘어졌다고 점표를 붙여주는 그런 나라에서 어쨌든 이 펀치넬로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를 만나요. 그 소녀 이름이, 맞아요. 루시아라는 소녀를 만나는데, 그 루시아는, 다른 사람들은 별표가 붙어 있어서 블링블링 하든지, 아니면 점표가 붙어 있어서 좀 우울하고 칙칙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루시아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정말 하얀, 그 배고까지 하얀 모습으로 빛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펀치넬로는 쇼크를 받아요. 쇼크. 아니 어떻게 너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는 왜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거야? 그때 루시아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뭐 그런 게 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루시아가 저 위에 목수 아저씨가 있는데 엘리 아저씨라는 목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를 한번 찾아가 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자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나를 찾아오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이제 왔구나. 이러면서요. 펀치넬로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기다려 나를? 왜 기다려? 그랬더니 엘리 아저씨가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렇게요. 그랬더니 이제 펀치넬로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루시아는 왜 그런 게 안 붙죠? 저는 이렇게 점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 엘리 아저씨가 얘기해요. 제가 적어놨어요. 책에 있는 말을.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거야.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을 신경을 덜 쓰게 될 거야. 요렇게요.
아, 그러면 이 표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붙어 있다고? 나 전표 싫은데? 근데 이제 전표가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죠? 누군가 나에게 넌 좀 멍청한 아이야. 그래서 딱 붙여줬어요. 아, 그렇구나. 난 멍청한 아이구나. 그치. 내가 좀 멍청하지. 그럼 여기 멍청이가 하나 붙는 거죠. 지금 막 찔리는 분 계시죠? 자, 또 너는 좀 외로운 아이야. 좀 외롭게 컸잖아. 아, 그렇지. 나는 외롭게 컸지. 내가 혼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 그러게 난 외로운 아이야. 하나 또 붙고. 그리고 또 넌 너무 욕심장이야. 아, 그래? 그래. 내가 욕심이 좀 많아. 내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뭐 욕심장이라고 하니까 욕심장이 또 하나 붙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그냥 거르지 않고 다 수용하고 다 받고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거죠. 내면 아이는 어쩌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과거의 어떤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의 통념이 말하는 거, 그렇게 그런 집에서 그렇게 자란 건 그런 거야.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내가 수용하면서 내가 막 붙이는 거야. 외로운 아이, 가난한 아이, 부족한 아이, 멍충이, 욕심쟁이, 심술보. 이렇게 막 붙여놓는 거예요. 예, 노력해도 안 돼. 힘들어. 삶은 괴로워.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떨어지지 않죠. 누가 떼어주나요? 아무도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떼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떼어주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떼어드리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 또 붙이고 와요. 왜 붙일까요? 왜 붙이세요, 자꾸? 그걸 붙이고 있을 때 안전하다 생각하거든요. 안심이 되거든요.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될까요? 그 희생자로 사는 삶과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이제 정말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과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는 주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요. 희생자 삶을 선택해요. 그게 훨씬 우리에게 이득을 많이 주거든요, 사실은. 희생자였을 때는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힘도 없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럴 때는 이 희생자야. 나는 희생자야. 라는 이 의식을 딱 붙이고 나는 희생자. 이렇게 희생자 딱 전표를 딱 붙이고 있을 때 좀 힘이 빠져 있는 척 해도 돼요. 나 좀 힘이 빠졌어. 괴로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용기를 낼 수가 없어. 이런 말이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고 밖에서 볼 때도 여기 희생자 써서 갖고 다니니까 얼굴에 막 붙여놓고 다니니까 쟤는 좀 지금 희생자야. 저렇게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뭔가 허용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돈을 안 벌어도 괜찮아. 용기가 없어도 괜찮아. 희생자잖아. 힘들었대잖아.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 이러면서 이 전표가 정말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너 그 전표가 정말 필요해? 그게 정말 너한테 도움이 돼? 어쩌면 과거에 힘들었을 때 힘이 없었을 때는 희생자 또는 외로운 아이 이걸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게 할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한 눈길을 받을 수도 있었고 좀 힘을 내고 싶지 않을 때는 힘을 좀 내지 않아도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되게 도움이 된 거예요. 그 전표가. 그래서 그 도움이 되었던 전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해야 돼요. 내가 이런 외로운 아이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이겨내고 잘 견뎌내서 지금 여기 있는 나 그걸 내가 이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으면이 아니라 그건 응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전표를 가지고 있는 나, 그 희생자의 표를 붙이고 이렇게 살아낸 나, 그 살아낸 나는 생존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시간을 통과한 나는 이미 여러분은 생존자예요. 이 생존자가 된 나, 그 생존자인 나에게 붙어있던 희생자라고 있는 표, 그 표를 깊이 끌어안고 그 시간을 견뎌내느라고 정말 애썼어. 그 표를 붙이고 있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그 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나는 이제 더 멋진 삶, 더 편안한 삶, 더 좋은 삶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야 라는 그 표를 스스로 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을 바꾸는 순간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 떨어져서 없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너한테 붙어 있는 거야. 너가 그걸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질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인형은, 나무 사람은 만든 적이 없어.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사람들의 평가, 판단,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다 진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펀치넬로는 아 정말? 하고 그 말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래 좋지 않은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고? 그리고 믿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펀치넬로가 그 말을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믿기 시작하자 전표 하나가 똑 떨어져요. 지금은 아마 전표가 없는 루시아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스스로 전표를 붙인 펀치넬로처럼 네, 저도 그렇게 전표를 붙이고 살았네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전표가 정확하게 뭔지 명확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나에게 붙여놓은 전표가 뭔지. 그 이름을 명확하게 할수록 우리는 이 수많은 전표 중에 하나를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지금은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서 막 해지고 낡은 것을 막 이렇게 붙이고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지. 이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데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니. 이러면서 전표에 이름을 붙이시고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과 좋은 이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려준 열심히 살아야만 해. 막 이런 거. 넌 노력해야만 해.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그 시간 속에서 지키면서 살려준, 나를 잘 살게 도와준 나의 전표니까 그 전표를 별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맞아요. 별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누군가 너는 빛나는 아이야. 넌 엄마의 희망이야. 넌 영웅이야. 막 이런 거를 많이 붙이고 다니면 또 쉬울까요? 예, 그것도 역시 버거운 삶이에요. 스스로가 자기에게 붙여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의해 붙여진 것들, 타인에 의해 명명된 것들은 과감히 다 뜯어 없애서, 뜯어 없애라는 말이 좀 너무, 예,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예, 그것과의 좋은 이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과 좋은 이별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요. 먼저, 이제 그것들을 저는 이제 우리가 붙여 있는 이 전표들을 꼬리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꼬리표. 내가 나에게 붙이는 꼬리표들. 또 그냥 전표라고 해도 돼요. 나에게 어떤 꼬리표들을 붙였는지. 네,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여러분 뭐라고 붙이셨나요? 그거를 용기 내서 한번 써보세요. 못난이, 뭐 못생긴 아이, 뭐 외로운 아이, 뭐 이런 말들이 우리를 좀 슬프게 하죠. 그리고 자기를 직면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웃집의 아이들이나 어떤 아이들 볼 때 좀 못나고 좀 이렇게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이 뭐 그렇게 싫으세요? 아니잖아요. 어유 너는 왜 이렇게 귀여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 미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존재가 그 존재만으로 되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니까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하다고 했던 그 이름표들을, 이 꼬리표들을 한번 다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포스트잇 같은 데다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은데 지금은 노트에다가 한번 이런 꼬리표가 있구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자, 나에게는 꼬리표를 써본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는 왜 이 꼬리표를 붙이고 있을까? 이렇게. 세 번째는 그것이 과거에 나에게 줬던 어떤 영향 또는 현재의 나에게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꼬리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착한 아이가 돼야 돼. 너는 착한 아이로 살아야 돼. 너는 착한 아이야. 착하지 않으면 쓸모없어. 뭐 이런 말들이 과거의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고 현재의 나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는 자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해. 착하지 않은 건 쓸모없어. 뭐 이런 꼬리표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붙이고 다닐 건지 그것이 계속 나에게 중요한지 아니면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지 선택하시면 돼요. 중요하다면 어떡하죠? 중요하면 좀 붙이고 다니면 뭐 어때요? 단지 의식하느냐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작동되느냐의 차이예요. 의식적으로 붙이는 건 괜찮아요. 아, 난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해 라는 그 꼬리표가 여전히 나에게 필요하고 유효하고 아주 많이 도움이 돼. 그러면 스스로 아는 거죠. 나는 실제로는 착하지 않아. 어떤 부분은 안 착해. 그렇지만 요럴 때는 내가 착한 아이로서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 자기 인식, 의식하고 쓰는 거예요. 여기선 진짜 착한 사람으로 해야 돼. 집에서는 그냥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가 의식하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표 때문에 휘둘려서 막 고통스럽게 착한 아이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 계속 그걸 붙이고 다닐 건지, 이제 작별을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것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종이를 반을 접으세요. 종이 반을 접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네요. 종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이렇게 접어서 그것을 붙이고 다닐 때 유익, 그것을 붙이고 다닐 때 있는 유익과 그 다음에 해로운 점,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유익과 해로운 점 이런 걸 이렇게 4개로 사분면으로 접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4개로 접어서 한번 써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계속 더 쓰고 가득. 그러다 보면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 난 것 가운데 아직도 중요하고 아직도 나는 그게 필요해 라고 자기 인식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착한 아이로 사는 게 아마 기뻐지실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내면의 힘이 차오르게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전히 착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착한 사람을 붙들고 살고 있지만 내가 의식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의식했을 때 더 당당한,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이 나오는 정말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착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삶. 어떠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은가요? 진짜 착한 삶을 사시겠어요? 착한 척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진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떤 점표를 붙여서 어떤 꼬리표를 붙여서 명명하고 있나. 내 내면 깊은 곳에 내 무의식이 나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을 과감하게 오늘 이렇게 만나보시고 오늘 만나는 애들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면 더 깊은 곳에 있는 아이들도 나도 만나줘 라고 막 이제 내면 아이들이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처럼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에 따라서 그게 언제 나에게 왔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도 유효한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유와 성장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변화할 때야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말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면 지금이야말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나와 기쁘게 만나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시기입니다. 엄마의 내면 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엄마로서의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네. 우리가 엄마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잘 챙기고 돌보고 그리고 온전한 선함으로 거듭날 때 자녀들은 뭐 자연스럽게 잘 자라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엄마인 내가 그렇게 스스로 부족하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갈 때 아이에게 좋은 에너지가 나올까요? 우리의 결핍된 에너지, 우리가 결핍된 의식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결핍된 의식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통제하게 되고 아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의 결핍을 아이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육의 방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면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요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느끼는가를 좀 전에 내면 아이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게 혹시 나에게 중요했던 거 아닐까? 나의 결핍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네,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삶 정말 멋지고 아주 따뜻하고 좋은 삶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한마디의 대화, 깊은 대화, 진짜 선함에서 나오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따뜻한 공간을 어디에서든지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내면아이 상처 치료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깊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었어. 정말 힘들었겠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지금은 너무 좋잖아. 지금 너무 좋잖아. 다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네가 참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자, 편지 한번 써보세요. 네. 나의 내면 아이와 오늘 하루 정말 데이트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내면 아이에게 붙여놨던 밉고 싫은 그 이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떠나보내시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셨는지, 어떤 생각들 드셨는지 좀 써주시면은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또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네, 우리 산들바라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내용,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혼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경아 선생님도 깊은 마음의 속에 간직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표 뗄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시고, 한 주간 나와 깊은 대화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표들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자, 그리고 박마리님, 네, 지인의 소개로 오늘 오시게 되셨는데 오늘 어떤 시간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옴비님, 네, 또 어떤 시간 되셨는지 궁금해요. 엄마들을 마음에 품고 제가 엄마 마음 성장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엄마도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선생님으로, 또 강사로, 상담사로, 코치로 성장하고 싶으신 또 분들을 함께 만나고 그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 개인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한정되고 결국 우리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이야기만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배제하고 엄마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먼저 그 주도성과 또 주인된 의식, 그리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 차오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엄마로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는 아마 앞으로 엄마 마음 성장학교에서도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다 이럴 때는 저한테 개인톡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이 이제 올라갈 때 밑에 댓글을 또 다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그 다음 여정을 할 때 엄마들과 자녀들과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문제 상황이 있다거나 하면 그 문제 상황을 또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산들바람님이 별표에 많이 의존했던 그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별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런 말씀도 쓰셨네요. 내면을 따뜻하게 만나는 시간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두 다 즐기는 한 주 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경아님 새로운 삶과, 네, 새로운 사람과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네, 호기심을 가지고 내면 아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맞아요. 따뜻하고 좋은 분위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듯이 또 지금 내 딸에게 하듯이 나를 좀 그렇게 만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박마리님, 박마리님을 우리 산들바람님이 소개해 주셨나 보다. 네, 반가, 반가.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집중하고 있는 삶의 시간, 네, 묵직한 시간이 지나고 버티어온 지금, 그래요. 묵직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본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뤄놓은 이 좋은 삶을 더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리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용기를 낸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다독일 수 있죠. 그리고 네, 힘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박마리 님이 힘을 내고 누리고 싶은 시간, 가끔 흐르는 눈물이 어깨를 다독여요. 네,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엔 눈물 꾹 참았잖아요. 울면 안 돼. 용기를 내야 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내가 흐르는 눈물을, 내가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구나.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울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울면 안 돼. 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나는 캔디야.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마음에 대해 공부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자유롭게 울 수 있고 언제든지 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이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나와 함께할 그런 시간과 공간이,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서 못 울고 눈물을 꽉 참고 주먹 쥐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시간, 공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건 축복이에요. 네. 네. 여기 JY 초이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아이들에게 강요했다는 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네. 우리는 우리만 챙기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은 정말 자기 내면에 자기가 어떤 나무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씨앗, 그 정보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은 따뜻한 공간 마련해주고 우리가 우리를 돌보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길 바랍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예, 강문정 원장님이 현장에서 보면, 네, 아이와 엄마가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나 같아요, 너무. 그래서 엄마만 잘 돌보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한 해법도 나올 것 같아요. 엄마 모습에서 아이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엄마의 내면 아이인 거죠. 맞아요. DNA와 다른 것. 네. 엄마가 이제 자기의 신념대로 내가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 그럼 이제 아이한테 그거를 자기의 결핍을 아이에게 강요하게 되고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의 그런 결핍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미리 내가 살아본 인생을 막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 아이는 우리보다 똑똑하고요. 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고 더 지혜로운 진화된 유전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왜 원시인이 신인류에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느냐. 가르치지 맙시다, 우리가.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삶, 그리고 깊이 소통되는 삶. 그것이니까 그것에 더 주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지 3장 풀었어?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야. 이 닦고 밥 먹는 거랑 똑같아. 거기에 토를 달지 마.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존재와 존재로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그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존재의 그 힘을 발휘하며 더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믿을 수 있는 엄마, 따뜻한 엄마, 예측 가능한 엄마, 그런 엄마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에게 제 것을 항상 강요하고 그것보다 저의 내면 아이를 만나고 저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그 방향이 아이들이 아닌 저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깊은 고백이 또 우리의 시간이 더 의미 있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또 만들어주셔서 또 감사해요. 자, 우리가 진지함을 포기할 때 잃게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지함을 좀 선택해 보세요. 진지하게 자기를 만나고 우리 아이와 대화할 때도 진지하게 머물러서
아이와 숨을 맞추고 눈길을 맞추고 눈빛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진지하게 그냥 바라보는 시간. 너가 얘기하는 걸 엄마가 다 들어주고 싶어. 엄마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단다 하고 우리가 좀 멈추고 호흡을 맞추고 좀 머물러야 그런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바쁘게 사시지 마시고 네, 눈물을 흘리는 시간의 의미, 그리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눈길을 맞추는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나와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